네, 안녕하세요. 빵TV 빵감독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사무실도 바뀌고 여러 가지 좀 바쁜 일들도 많았는데 이제 틈틈이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보다는 개인 영상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후지필름의 XT3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건 쇼군 닌자 V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같이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런앤건 스타일로 작업을 할 때가 있고 뭐 짐벌에 올려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바디의 장점 그리고 단점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혹시나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선택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지필름의 그 플래그십 라인이 제가 알기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X 프로라고 하는 사진 위주의 어떤 라인과 그다음에 XH 시리즈로 나뉠 수 있는 또 이제 동영상 위주의 라인,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XT 라인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XT, 그 중에서 이제 XT3인데요. 후지필름이 과거 이제 필름으로 시작을 해서 안면 인식 AF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진에선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오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바디들이 이제 많은 다른 메이커들로 선호도가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내놓은 바디가 아마 제가 알기로 H 시리즈, H1이라고 알고 있는데 XH1. 이제 그 바디가 동영상에 좀 특화된 바디이고 동영상에 좀 더 주력으로 하는 어떤 바디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경량화 시키면서 약간 기능을 뺄 건 빼고 그렇게 만든 바디가 이 XT3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XT3를 선택하게 된 5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XT3 구매하게 된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작고 경량화된 바디에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주력으로 어떤 메인 바디로 사용할 게 아니라 여행이나 기타 뭐 개인적으로 뭐 저희 아이를 찍는다던가 혹은 뭐 가벼운 스케치를 찍는다던가 어디 가게 될 때마다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바디가 뭐가 좋을까 보다가 가볍고 경량화된 그리고 동영상에 특화된 어떤 바디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후지필름의 XT3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작고 경량화되었다는 얘기는 즉각적인 뭐 대응도 가능하고 혹은 페이로드가 좀 적은 뭐 이렇게 위빌렛 같은 무게가 조금 무거운 걸 올릴 수 없는 어떤 그 원핸드 짐벌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 얘 역시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같이 조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가벼운 바디가 필요한 조합에서는 아주 좋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저는 이 레트로한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필름 감성을 그대로 계승한 어떤 그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보시면 이 상단 다이얼, 상단 다이얼들이 이게 필름 카메라처럼 위에 2개가 크게 달려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셔터 스피드와 ISO를 담당을 하고 있고, 레트로한 디자인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블랙보다 실버 계열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작고 가볍고 예뻐서 선택한 게 가장 일단 첫 번째는 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일단 빠른 AF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니사도 그렇고 캐논사도 그렇고 니콘도 그렇고 지금 빠른 AF, 뭐 눈동자 AF 뭐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면서 AF가 강조되는 시대로 좀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NX1이라는 바디를 쓰고 있었는데 미러리스급에서는 그 정도 가격에 AF가 동영상 AF가, 사진 말고요, 동영상 AF가 그 정도 수준 되는 건 사실 NX1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용했던 바디 중에는. 하지만 이제 이 XT3가 빠른 AF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 또 사용을 해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AF 능력을 보여줬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짐벌 같은 스테빌라이저와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수동으로 그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자동 오토포커싱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운용해야 되는 어떤 바디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AF가 중요하겠다 싶어서 또한 세 번째 이유로 AF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영상 제작에 조금 더 특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 보여드린 이런 닌자 V 같은 외장 레코더, 모니터 겸 레코더인데요. 이런 레코더에 연결을 했을 때, 그러니까 HDMI 단자를 통해서 아웃풋되는 영상의 스펙이 10비트 422라는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마 샘플링이 422고요. 10비트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송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바디예요. 미러리스에서 해당 스펙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바디는 제가 알기로 GH
5 정도? 4.5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닌자 V라는 가벼운 모니터 레코더를 통해서 더 좋은 영상을 뽑을 수 있게끔 하는 조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피트 4줄들이라는 게 뭐 늘 좋은 영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단순히 그 스펙만으로 좋은 영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내부에 가지고 있는 뭐 센서의 크기도 있을 수 있고 이 프로세싱의 차이, 여러 가지 스펙의 차이가 있으면서 그걸 뽑아냈을 때 뭐 좀 더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아닌 것보다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에는 다른 동급 바디들에 비해서 그 스펙을 지원하는 XT3가 저한테는 좋은 선택의 좋은 요소였다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지금 4K 60p까지 지원을 해요. 물론 이제 60프레임으로 설정을 맞췄을 경우에는 크롭이 됩니다. 조금 화각의 손실 또 화질의 손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4K 30p 혹은 24p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비트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요. 400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화질적으로 유리한 요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용량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메모리 슬롯을 2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128기가 2개 정도 끼면 충분히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해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뭐 XQD나 뭐 기타 차세대의 어떤 메모리를 사용하지는 아직 않고 SD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 장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SD 카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번째 이유는 후지필름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감 때문이었어요. 일단 후지필름이라는 곳이 어쨌든 필름 기반의 에뮬레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로그 촬영이나 LUT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후지필름사의 LUT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필름 룩, 과거로부터 영화나 기타 어떤 영상물에서 보여줬던 그런 필름 룩이 지금도 굉장히 사랑받는 룩이기 때문에 그런 LUT가 많이 있는 건데 후지필름사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터나라고 하는 필름 에뮬레이션이 바디에 들어가고 동영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로그 촬영이나 뭐 로우 촬영처럼 후반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필름 룩을 JPG 뽑아내듯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프로세싱 돼서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빠른 작업을 하시기 원하는 분들 혹은 뭐 스케치나 이런 것들 당일 작업을 뭐 편집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색보정에 너무 큰 힘을 들이기 싫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터널 색감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로그 촬영 시에 후지필름사의 LUT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색감이 직접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5번째 이유로 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작고 가볍다, 레트로한 어떤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빠른 AF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짐벌 운영등이나 아이를 찍는다거나 빠른 운영에 캠코더처럼 활용하기 좋은 부분들이 있다. 네 번째가 C피트 422 아웃풋을 지원을 해서 외적 레코더를 사용할 때 보다 좋은 화질로 기록을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내장 메모리에도 꽤 높은 비트레이트로 저장이 되어진다는 점, 4K 60p까지 지원되는 점, 물론 크롭이 되지만 24p, 30p로 굉장히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5번째는 이터나라고 하는 필름 룩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뭐 이탈리아 여행 때 제가 가져갔고 매빅 2 프로랑 이 XT3를 가지고서 운영을 했어요. 그냥 백팩 도시락 가방 같이 생긴 매빅 가방 하나, 이걸 넣은 카메라 가방 하나 이렇게 메고서 진행을 했고 굉장히 빡빡한 여행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서 딱 찍고 넣고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 XT3의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단점들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배터리가 미러리스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지만 이 배터리가 조그매요. 조그마다는 것은 배터리가 오래 못 간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정품 배터리 굉장히 좋죠. 비싸고 저는 정품 배터리 하나만 사고 나머지 호환 배터리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5개 정도 사가지고 계속 교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 아직까지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만 배터리가 짧게 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큰 장점이 될 수는 없겠죠. 다만 왼쪽에 충전 단자를 통해서 만약에 뭐 장시간 녹화를 해야 된다거나 뭐 공연이나 강연, 강의 이런 것들 촬영하실 때 픽스를 오래 놓고 촬영하실 때는 외장 배터리, 샤오미 같은 외장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느꼈던 단점은 비트레이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가 제공하는 400메가비트의 그 어떤 고용량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량에 비해서 그거에 비하면 다른 바디와 비했을 때 아주 우월한 화질의 우월성을 느끼기는 좀 어려웠어요. 네, 화질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정도 용량을 가져갈 만큼의 화질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 조금 의문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적당한 비트레이트 선택하셔서 용량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단점 중 하나는 이 액정 스위블이 조금 아쉬웠어요. 셀카 모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이로그를 촬영하신다거나 셀카 모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스위블 액정이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벌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찍으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스위블 액정이 180도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GH 시리즈처럼 그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뭐 큰 단점들은 없었고요. 가격 대비. 물론 당연히 저도 이걸 찍다가 풀프레임 좋은 바디로 찍게 되면 당연히 그 바디가 좀 더 좋게 느껴져요. 특히 이제 센서가 작다 보니까 APC-S 센서이다 보니까 뭔가 답답한 느낌도 있고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되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은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센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가격 면에서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한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큰 단점들은 없었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닌자 V의 어떤 설정, XT3나 뭐 기타 미러리스 바디와 이 닌자나 뭐 인페르노나 기타 모니터와의 설정들, 어떤 조합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XT3가 동영상 바디로서 조금 또 아주 소소한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라면 이 덮개 부분인데, 이 덮개가 단자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아래쪽에는 HDMI, 그 다음에 USB-C 단자, 이건 데이터와 충전을 담당하는 단자, 그 다음에 이어폰, 마이크, 이렇게 4개의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자를 보통 전 촬영할 때 만약에 풀 세팅을 한다 이러면 다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단자에 케이블들이 연결이 많이 되게 되고, 그러면 케이블들이 서로 걸리적거리면서 이 덮개가 부러지거나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XT3는 이걸 아예 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단자를 시원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당연히 먼지 들어가지 않게 다시 덮어주시면 되고요. 모니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XT3를 사용한 세 번째가 네 번째 이유였죠. 10비트 4둘누리, 10비트 422가 외장 아웃풋으로 전송이 된다는 점이 매력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크로마 샘플링, 그러니까 크로마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뭐 합성이나 색 보정, 다이나믹 레인지가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일단 데이터량, 비트수, 다이나믹 레인지의 어떤 범위, 그리고 크로마 샘플링의 어떤 높은 효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 바디가 어쨌든 10비트 4둘둘이라는 그런 스펙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 모니터와의 조합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닌자 V라고 하는 아주 경량화된 5인치짜리 작은 모니터지만 4K까지 받을 수 있는 모니터가 지금 나오게 됐고, 그 전에 제가 사용하던 것은 쇼군이나 쇼군 인페르노처럼 7인치 모니터였어요. 미러리스가 작고 가벼워서 선택을 했는데, 모니터를 7인치를 달아버리면 그 메리트가 크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합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많이 크지 않고 굉장히 가벼워요. 촬영하는데 굉장히 경량화된 작업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꽤나 높은 스펙의 화면을 담아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보통 이제 이 바디에서 나오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뷰파인더, 이 모니터에 나오는, 바디 모니터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 화면들을 이 모니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뭐 이제 포커스를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노출을 잘 잡기 위해서, 그리고 구도를 좀 더 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연출자들, 카메라맨 말고 다른 연출자 혹은 봐야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곳 아웃풋 라인을 통해서 더 큰 모니터로 뺄 수도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를 활용을 하면서
보통 뭐 TV 로직이나 본사에서 나온 모니터들은 그런 용도로만 활용을 해요. 모니터로만. 다만 이 쇼군은 모니터 겸 지금 보시는 이 SSD, 이게 SSD 외장하드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 SSD에 이 화면까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클립, 아까 말씀드린 CPT 422의 화면을 그대로 송출받아서 이 안에서 이 SSD에 저장이 되게 되어집니다.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코덱인데요. 이 쇼군에는 그 편집용 코덱, 매개 코덱이라고 부르는 애플에서 만든 프로레스 코덱, 그 다음에 아비드사의 DNX HDHR 코덱이 들어가 있어요. 라이센스를 로열티를 냈겠죠? 내고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바디에서는 보통 뭐 H264나 H265로 저장이 되어서 뭐 MP4로 저장이 되어지는데 MOV나 이곳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프로레스나 DNX HDHR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좋은 코덱으로 선택을 한 후에 그것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컨테이너는 MOV로 저장이 되어지게 되지만 일단 코덱이 더 좋고 비트레이트도 높고 다이내믹 렌즈도 높고 그리고 크로바 샘플링도 높고 최대한 바디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어쨌든 이곳에서 저장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코덱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후반 작업에서 굉장히 유리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클립이 생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작고 가볍지만 좋은 스펙의 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외부 모니터 레코더를 통해서 어떻게 녹화를 하고 녹화된 화면들이 어떻게 또 보정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생각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름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